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6강이고요. 101번부터 120번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거의 절반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에 대한 자신감, 독해에 대한 느낌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절반이니까요. 남은 절반들을 다 해결하시면 많은 자신감이 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고 가셔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단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huge, break, square, average, fairy, toad 6개가 있네요. huge라는 것은 enormous와 거의 비슷한 뜻의 큰, 거대한이라고 했었고요. break,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그런 독해 지문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쉬는 시간 그리고 깨다, 부수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square라는 건 정사각형이었었죠. 그와 같이 나왔던 단어가 triangle,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average라는 것은 형용사로 평균의라는 것이었고요. 용돈 얘기할 때 나왔었죠. fair의 요정입니다. 치아 요정과 관련된 그런 얘기 독해 지문에서 등장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toad라는 것은 콩쥐팥쥐에서 나왔었죠. 구멍을 메워주러 당당하게 두꺼비가 등장했습니다만 구멍에 비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씻겨져 내려갔었죠. 그 toad라는 단어까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독해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Enjoy Reading 1에서는요 독해 지문 2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들이 살짝 길어서 Enjoy Reading 1에서는 2개의 독해를 준비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지문은요 103번, 104번 문제가 함께 있고요. 두 번째 지문은 107번, 108번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 두시고 이따 독해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독해 첫 번째 독해 시작하기 전에 텔레파시 게임 진행해야겠죠. 느낌이 오시는 단어들 팍팍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들 만나봅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drown이라는 동사하고요, reply라는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drown이라는 것은 물에 빠지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고요, reply는 대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느낌이 오시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2, 1. drown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선택했습니다. 물에 빠지다 혹은 그걸 어려운 말로 익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effect와 result가 나왔습니다. effect라는 것은 효과라는 의미의 명사고요. result는 결과입니다. effect, result.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result, 결과라는 의미의 명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들 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maze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maze는 명사로 미로라는 뜻이고요. question, 여러분들이 question 잘 알고 계시죠? 질문 또는 문제라는 뜻인데요. 이게 동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question이 동사로 쓰이면 의구심을 품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동사의 의미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 1. 자,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 question이었네요. 느낌 오셨을 겁니다. 자, 오늘 단어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좀 드려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맞추는 친구들 느낌 잘 잡으시고 독해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독해는요 103번, 104번 문제가 있는 그런 지문이었죠. 103번은요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따라서 문장을 삽입하는 유형인데요. 문장을 삽입할 때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장들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논리적인 특성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문제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주제 파악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위글의 교훈을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위글을 읽고 나면 어떤 교훈이 하나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 교훈을 우리말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There once were two brother frogs라고 나왔습니다. once는 여기서 한 번이 아니고요. 예전에란 뜻이고요. 예전에요. 옛날에 두 개구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 개구리 형제가 등장하고 있네요. One day, 어느 날이요. They jumped into a jar of milk by accid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By accident는 우연히라는 뜻이고요. 우연히 그 두 마리의 개구리 형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항아리는 우유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우유가 들어가 있었던 항아리입니다. 우연히 우유가 든 항아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They couldn't get out. 그런데 그 두 마리의 개구리 형제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they just swam around. swam이라는 건 swim이라는 동사의 과거입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그들은 단지 이리저리 수영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수영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빠져 죽으니까요. The older brother frog said, 둘 중에 나이가 더 많은 형개구리가 되겠죠. 형개구리가 말했습니다. We can't get out.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 We'll drown in the end. In the end는 결국에란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익사하게 될 거야. drow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drown이라는 거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결국 익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형이 하고 있습니다. The younger frog, 동생 개구리가 replied,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Keep swimming, keep ing 하면 무엇을 계속해서 하다라고 했죠. 계속해서 수영해봐. Soon, 곧 someone will get us out. 우리를 밖으로 누군가가 빼주게 될 거야. 형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수영해.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A few hours passed.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항아리 안에서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The older brother frog said, 그 형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I'm going to stop. 나 그만 멈출래. 뭘 멈추겠다는 거죠? 수영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영하라고 동생 개구리가 말하니까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친 모양이죠. 포기하고 그만 수영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younger one didn't stop swimming. 동생 개구리는 수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stop 다음에 ing 이렇게 형태가 연결이 되면 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인데 didn't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형은 수영하는 걸 멈췄고요. 하지만 동생은 수영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과 동생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죠.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felt something solid under his feet. 그는요, 여기서 그는 누가 될까요? 동생 개구리가 되겠죠. 동생 개구리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solid는 딱딱한이거든요.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디에서요? Under his feet, 그의 발 아래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The milk turned into cheese. 그 우유가 우유 항아리였었죠. 우유가 치즈로 변했습니다. turn into 한 뭐뭇으로 변하다는 거거든요. 우유가 치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거죠. And finally, 그리고 마침내 he could get out of the jar. 그 동생 개구리가요. 항아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유가 든 항아리에서 두 마리의 개구리가 막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우유가 결국은 치즈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생은 빠져나왔는데 형은 수영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치즈로 바뀌기 전에 포기해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0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He stopped swimming and drowned in the milk. 그가 수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는 누가 될까요? 여기서는 형 개구리가 되겠죠. 형 개구리는 수영하는 걸 멈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영하는 걸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영하는 걸 멈춰서 우유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A, B, C, D에 어디에 연결되면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B라는 부분 뒤에 보시면 The older brother frog said, I'm going to stop. 나 그만할 거야. 그래서 그가 수영을 멈추고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들어갈 곳은 적절한 곳이 C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번 고르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의 교훈을 우리말로 쓰시오. 위글을 읽고 여러분들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형은 포기했고요. 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살아남게 됐죠.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기죠.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라는 그런 느낌들, 그런 교훈들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독해 두 마리의 개구리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명은 포기했고 하나는 포기했고 하나는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살아남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독해들 보겠습니다. 다음 독해는요. 107번과 108번 문제가 있는 독해 지문인데요. 107번은 낭만의 의미를 추측하는 문제입니다. 위글의 밑줄 친 question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question, 질문이라는 건데 동사로 쓰이면 의구심을 품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108번은요.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는 건데 독해 지문 보시면서 해결하도록 하죠. Do you like listening to music? 당신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도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하지요. Then 그러면 how about Mozart music? 모차르트 음악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K-pop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는 열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런 모차르트 음악 같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라고 하면 졸려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게 할 텐데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냐고 묻고요. 클래식 음악 중에 모차르트 음악은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Some scientists studied it. 몇몇 과학자들이요. studied 연구했습니다.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연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고요. 몇몇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무엇을요? The effects of Mozart music on learning. 모차르트 음악의요. 효과죠.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도요. on learning. 학습에 관한 모차르트 음악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은 모차르트 음악과 학습과의 무슨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이어서 보죠. When children under 3 listen to the music. 3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었을 때요. 무슨 음악이요? 모차르트 음악이 되겠죠. Their brains improved. 그들의 뇌가 향상되었습니다. 뇌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즉 머리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Rusher, another scientist, experimented on rats. 또 다른 과학자인 이 사람이요. 쥐에 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상대로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인간을 상대로 하기도 실험을 하지만 우리는 보통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죠.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실험을 했을까요? 이어서 보죠. The first group listened to the Mozart sonata for a few months and the second group didn't. 첫 번째 그룹은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To Mozart sonata. 이때 소나타는요. 곡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생쥐 그룹은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요. 그리고 두 번째 생쥐 그룹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눠서 조건을 달리해서 실험을 한 거죠. Then 그런 다음에요. He put them in a maze. 그는요 생쥐들을 넣었습니다. 어디로요? In a maze. maze라는 건 아까 미로였죠. 미로 속에다가 생쥐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Can you guess the result? 당신은 추측할 수 있나요? result 결과를요. 여러분들 결과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The blank group got out of the maze more quickly than the blank group.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보다 빨리 미로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글은 모차르트 음악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 거기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따라서 모차르트 음악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첫 번째 그룹이 듣지 않은 두 번째 그룹보다 빨리 미로에서 탈출을 했겠죠. 따라서 A에 들어갈 것은요 first가 될 거고요. B에 들어갈 거는 second가 되겠죠.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봅니다. Although some people question the effect, a lot of pregnant women still listen to Mozart and many teachers play it to their students. 나왔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접속사죠. 어떤 사람들은요. question 한다고 합니다. question 하지만 무엇을요?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question. 이때 question은 뭘까요? 접속사가 등장을 했고요. 그 뒤에 some people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question한다, 질문한다?
의구심을 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퀘스천은요. 의심을 품다, 의구심을 품다 그런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이따 찾아보도록 합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만 A lot of pregnant women, pregnant는 임신한입니다. 임신한 여성들의 많은 임신한 여성들은 여전히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 모차르트 음악을 학생들에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효과가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 음악이 학습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그 태교 방법으로 이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에게 그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네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위 글이 밑줄 친 question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question은 의심을 품다, 의구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죠. 찾아봅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나요? 이때는 질문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자, 아닙니다. I never question her judgment. 자, I never question입니다. 여기에 주어가 쓰였고요. 동사 자리에 쓰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결코 그녀의 판단을 question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그녀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겠네요. 따라서 이때 question은 동사로 쓰인 것도 맞고요. 의구심을 품다, 의심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죠. 따라서 2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That question wasn't on the exam. 그 문제가, 그 질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명사고요. 문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지 않고요. There is no question about his success. 그의 성공에 관한 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의 성공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건데 이때는 there is no question입니다. there is 다음에 명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위에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Do you kno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의 대답을 아시나요? 이 질문, 문제에 대한 대답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명사로 쓰였고요.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정답 2번으로 고르셔야겠네요. 다음 문제 봅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을 미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미로에서 먼저 보다 빨리 탈출한 생쥐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이었죠. 따라서 A에 들어갈 것은요. first가 되고요. B에는요. second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자, 모차르트 음악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첫 번째 독해 부분 정리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독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인절 리딩 2에서는요. 독해 지문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는요. 111, 112번, 115, 116번, 그리고 119, 120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해들 풀러가기 전에 여러분들 또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들 잡아 당기러 가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철자는 B고요. 마지막 철자는 D인데요. 가운데 3개의 철자가 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3초 후에 알려드립니다. 3, 2, 1. blind란 단어였었네요. blind는 형용사로 눈이 먼, 안 보이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blind 잘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단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철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단어를 확실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feed라는 동사입니다. 먹이를 주다라는 거죠. feed, 먹이를 주다. 여러분들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다 그런 말 할 때 feed라는 이런 단어 씁니다. 자,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철자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잘 보시고요. 첫 번째와 마지막 철자는 2번 보이고 있습니다. 3초 후에 알려드리죠. 3, 2, 1. 자, jealous라는 형용사네요. 우리말로는 질투하는이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독해할 때 이 단어 보신 적 있습니다. jealous 형용사로 질투하는이라는 형용사까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독해 지문을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다뤄보실 독해 지문은요. 111번과 112번이 함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111번 문제는요. 주제 파악이네요. 위 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역시 교훈입니다. 글을 읽고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실 텐데 어떤 교훈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은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네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겁니다. 독해 지문을 해보고 나면요. 그 빈칸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a blind man become an archer? 이렇게 나왔네요. blind 처음부터 등장했습니다. 이건 눈이 먼, 안 보이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로 했죠. 눈 먼 사람이요. archer가 될 수 있을까? archer가 나왔습니다. 궁수, 활 쏘는 사람이죠. 양궁 선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궁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가능하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Well, 임동현 is legally blind. 임동현이라는 사람은요. 법적으로 맹인입니다. 법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부에서요. 공식적으로 당신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곤 하잖아요. legal이라는 건 법적으로입니다. 법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he is a famous archer in Korea.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에서 1위잖아요. 따라서 그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이름을 아실 텐데요. 법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만 그는요 유명한 궁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양궁 선수입니다. He has 2200 vis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시력을 가리키는데요. vision이라는 건 여기서 시력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2200 vision이라는 건 매우 시력이 나쁘다는 건데 뒤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If he can see something at 20 feet 만약에 그가 어떤 것을 20피트에서 볼 수 있다면 Others can see it at 200 feet. 다른 사람들은요 동일한 것을요 200피트가 떨어진 거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체를 이 임동현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영어에서요 시력이 아주 좋을 때 우리는 2.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2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작아야 시력이 좋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의 시력보다 10배나 나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To him, 그에게는요 the turkey looks like smudged paint 이렇게 나왔습니다. smudged는요 얼룩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 보이시죠? 목표가요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인 것처럼요? 아주 얼룩진 페인트 같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시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요 똑같은 양궁을 쏘는 그런 선상에 놓여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목표가요. 이런 사람이 유명한 양궁 선수가 됐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Despite his poor eyesight. despite는요 무엇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형편없는 시력에도 불구하고요. He set the world record in the 2004 Olympic Games. 2004년 올림픽 게임에서요.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After 8 years, 8년 후에요. He set a new world record in the 2012 Olympics. 2002년 올림픽에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을 2번이나 세운 겁니다. The secret of his ability, 그의 능력의 비결은요. secret, 비밀, 비결인데 여기서 비결이 더 낫겠죠. 그의 능력의 비결은 is numerous hours of hard work. numerous는 많은, 수없이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의 엄청난 노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양궁이 세계에서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되기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거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국가대표가 돼서요. 그리고 세계 기록을 2번이나 세운 겁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팍 오시나요? 교훈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111번입니다. 위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면 쉽게 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얻어진 것은 그만큼 쉽게 나간다는 거죠. 돈 같은 것도 쉽게 벌면 쉽게 쓰고요. 어떤 결과가 쉽게 오면 그것이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결코 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게 낫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 글은 끝없는 노력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낸 거죠. 따라서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정직함 이런 거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vessel이라는 건 용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빈 용기가요.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만든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겁니다. 관련이 없죠. 정답 3번 이렇게 쫙 고르시고요. 이런 속담 같은 거, 격언 같은 거는 통째로 외워두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112번 문제 봅니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임동현 is nearly는 거의 뭐뭐다라는 의미인데요. 임동현은 거의 뭐뭐이지만 he blank world records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어떻게 했나요? 정답 보실까요? 임동현은 거의 눈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기록을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죠. 세계 기록을 세웠다. set world record 하면 세계 기록을 세우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을 잘 정리하시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는요 115번과 116번이 함께 있는 지문인데요. 115번은요 줄거리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표지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관련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림들 보이시죠? 116번은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네요. 위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목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115, 116번은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enjoy feeding wild animals라고 나왔습니다. enjoy, 즐기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오죠. feed라는 거 아까 단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feed가 무슨 뜻이었나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라고 그랬었죠. 자, wild animals는 야생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좋아한다고 하죠. 야생 동물에게 즉 주변에 공원 같은 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요.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they need to know. 그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Some facts. 어떤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About feeding wild animals.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요.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나오게 되겠죠. First, 첫 번째는요. Each animal needs specific food. 각각의 동물은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Specific food입니다. 특정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정한 음식이 필요하다? 뭔 말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We often give bread to birds. 우리는 빵을 줍니다. 새에게 빵을 주죠. 가끔씩 줍니다. However, 하지만 this can harm their health. 이것이요. 새에게 빵을 주는 것이 그들의 새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Second, 두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Animals shouldn't rely on humans for food. 동물들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인간들에게요. 음식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rely on 하면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먹이를 주는 것에 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등장했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어떠한 동물들은 그 특정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들의 건강에 좋은데 인간의 마음대로 그 어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그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요.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음식을 의지하는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Once they rely on us, they wouldn't look for their own food. 이때의 once는요. 지난번에 once가 예전에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때의 once는 접속사로 쓰였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경우입니다. rely on이라는 것은 의지하다는 뜻이었죠. 이때 once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하면 그 야생동물들은 won't look for their own food. 그들 자신의 음식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의지하면 사람들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Then 그러면 they can survive when we don't provide them with food. 그렇게 되면 그 야생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survive는 살아남다는 거죠. When we don't provide them with food. provide A with B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야생동물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also 또한이요. 세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y can buy you. 그들이 야생동물이 당신을 물 수도 있습니다. And what is worse, 게다가요. 더 안 좋은 것은요. You can get a serious disease. 그래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disease니까 질병으로 보면 되겠죠.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는 것에 대해서 질병도 얻을 수 있고요. Thus,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네요. You should not feed them.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관련된 건데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오히려 야생동물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세 가지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죠. 위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표지판으로 적절한 것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들을 잘 보면 1번으로 바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딱 고르시고요. 116번으로 갑니다. 위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Do not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 feed가 들어가고요. 야생동물 wild animals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보시죠. Do not feed wild animals.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게 이 글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독해로 가보죠. 다음 독해는요. 119번, 120번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119번은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요. 읽고 문제 보도록 합니다. 120번 문제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위글의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글을 읽으면서 과연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말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eus, father of all Greek gods라고 나왔습니다. 제우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든 그리스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요. fell in love with Callisto. fall in love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인데요. fell이니까 과거죠. 칼리스토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When Zeus' wife Hera found out about this.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About this. 이것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거. 이것이 뭔가요? 제우스가 칼리스토와 사랑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된 거죠. She became very jealous. jealous라는 건 질투가 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죠. 그녀가요. 매우 질투가 나게 되었습니다.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죠. 당연히 질투의 화신이 아니어도 질투가 생깁니다. So 그래서 Hera turned the pretty Callisto into a great bear. 헤라가요. 바꿔버렸습니다. 누구를요? 예쁜 칼리스토를 커다란 곰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네요. After a while, 얼마 후에 Callisto's son Arctos went hunting in the forest. 칼리스토의 아들인 아르토스가요. went hunting입니다.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 이어질까요? 다음 보죠. When he saw the bear, 그가 그 곰을 봤을 때입니다. 이때 그 곰이라는 것은 칼리스토, 즉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를 봤습니다. He was about to shoot it.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는 건데요. 그 곰을 막 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with his arrow 그의 화살을 가지고요. 하지만요. The bear was actually his mother. 그 곰이 사실은 그의 어머니였죠. Zeus didn't want Callisto to die. 제우스가요. 당연히 칼리스토가 죽길 원하지 않았겠죠. 사랑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So 그래서 he turned Arctos into a bear as well. 이번에는 그의 아들인 아크토스를요. 마찬가지로 또한 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우스가요. Then 그런 다음에 he threw them far up into the sky. 그 제우스가요. 그 곰 두 마리를요. 던져버렸습니다. 굉장히 하늘 멀리 위로 던져버린 거죠. Now 지금은요. Callisto and her son Arctos, 칼리스토와 그의 아들인 아크토스가 shine brightly together, 밝게 함께 아주 밝게 빛나고 있다고 하네요. In the North Pole sky, 북극 하늘에서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큰 곰과 작은 곰에 관련된 얘기가 제우스 그 그리스 신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죠.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Who is Zeus? 제우스는 누구였나요? 모든 그리스 신들의 아버지였죠. 답할 수 있고요. Who is Arctos' mother? 아크토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었나요? 아까 등장한 걸로 봐서는 칼리스토였었죠. 따라서 이거 대답할 수 있고요. Why did Callisto die? 왜 칼리스토가 죽었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살렸죠.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What was Arctos doing in the forest? 숲속에서 아크토스가 하고 있는 일은 사냥을 하는 거였죠. 대답할 수 있고요. Why did Zeus turn Arctos into a bear? 왜 아크토스를 곰으로 제우스가 바꿨습니까? 곰으로 바꾼 이유는 그의 아들이 그 어머니를 죽이게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꿔버렸던 거죠. 5번 대답할 수 있고요. 3번은 대답할 수 없네요. 자, 마지막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의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this는요. 헤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은 제우스가 칼리스토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제우스가 칼리스토와 사랑에 빠진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한 질투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독해 지문들이었고요.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들 보여드립니다. 자, 6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죠. drown, 동사였고요. result, 명사였습니다. question은요. 우리 독해 지문에서 동사로 쓰였었죠. 동사로 쓰였을 때 그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blind, 형용사였습니다. feed, 동사고요. jealous, 형용사였네요. 자,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함께 적으셔서 수강 후기란에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선생님이 해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풀어드리지 못한 문제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 홈페이지로 들어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7강입니다. 121번부터 140번 문제까지 풀도록 할 텐데요. 미리 꼭 예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